감 잡았어요. 감 잡았어. 네, 오늘은 용인 스피디웨이 왔는데요. M2랑 STO 둘 다 타보려고 왔습니다. M2는 이번에 타이어를 교체했어요. 서포지 타이어인데 넥센에서 나온. 저번에 이 타이어를 쓰다가 다 닳아가지고 이번에 교체를 했습니다. 트랙에선 타이어가 좀 빨리 닳아요. 그래서 새 타이어 오늘 딜도 좀 드려야 되고, 브레이크 패드도 교체를 해가지고 딜들이기 용으로 한 섹션을 타야 될 것 같아요. 서킷에서 탈 때 실력은 두 가지로 전 정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예측 가능한 영역에서의 실력이고요. 하나는 예측 불가능한 영역에서 실력이에요. 예측 가능한 영역은 랩타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랩타임이 잘 나오려면 예측 불가능한 영역도 잘 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측 불가능한 영역이 뭐냐라고 하면 그게 진짜 차를 다루는 스킬이나 반사신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측 못하게 앞차가 앞에서 뭐 이렇게 미끄러진다든가, 아니면 내 차가 갑자기 타이어 그립을 잃고 미끄러진다든가, 예를 들어서 오버스테어 같은 경우죠. 그랬을 때 내가 이 차를 좀 자유롭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게 저는 예측 불가능한 영역에서의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측 가능한 영역은 어쨌든 트랙에서 잘 타려면 코스를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언제 엑셀을 밟을 거고 언제 브레이크를 밟을 거고 어느 코너에서는 어떻게 브레이크를 밟고, 이런 어떤 공식 같은 것들이 있어요. 물론 그 공식은 프로 드라이버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그래도 일반적인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F1 드라이버들도 보면 연습할 때 한 서킷을 수백 바퀴, 수천 바퀴를 시뮬레이터로 연습을 하거든요. 눈을 감고도 그 서킷을 돌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한대요. 그러면 트랙이라고 하는 거는 공식만 외우게 되면 잘 탈 수 있는 거냐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트랙 랩타임이 굉장히 빠르진 않지만 그런 공식을 완벽하게 외우고 몇 번 프로 드라이버들한테 코칭도 받고 하면 초가 굉장히 빨리 줄어요. 근데 공식만 외워서 타는 거는 차가 예측 불가능한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 이 차를 잡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사람이 트랙을 타다 보면 굉장히 어떤 공포심과 맞닿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영역에서 차를 컨트롤할 수 있을 때 예측 가능한 영역도 같이 랩타임이 좋게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정 정도 랩타임은 공식만 외우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이상의 영역으로 가려면 확실히 예측 불가능한 영역에서 차를 좀 다룰 줄 알아야 잘 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트랙 랩타임이 몇 초냐, 초반보다는 확실히 좀 줄었던 것 같고,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영역에서의 차의 컨트롤도 초반보다는 조금 는 것 같은데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열심히 타고 있고요. 그리고 확실히 저는 M2랑은 좀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MT 컴페티션으로 트랙을 한 5번, 6번 정도 오다 보니까 이미 타이어는 한번 교체를 했고요. 엊그저께 일요일 넥센 타이어 트랙데이에 가서 그 차를 타고 또 주행을 하니까 온도가 너무 많이 높아져가지고 타이어가 좀 많이 닳았습니다. 트랙에서는 타이어가 굉장히 빨리 닿는데요. 저는 M2 컴페티션 같은 경우는 공도에서는 아예 타지 않아요. 아예 운행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트랙에서 한 4일 정도 탔을 때 타이어가 완전히 다 닳았어. 도라가이도 한번 했었어요, 중간에. 근데 제 친구가 하는 말로는 도라가이는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도라가이가 뭐냐면 트랙에서 차를 타다 보면 한쪽이 편마모가 생기거나 특정 부분이 많이 닳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타이어를 앞뒤로 바꿔준다든가 옆으로 바꿔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타이어를 교체를 해서 더 오래 쓰게 만드는 걸 도라가이라고 하는데, 타이어 값이 비싸다 보니까 도라가이를 많이 합니다. 근데 안전한 주행, 좀 더 좋은 랩타임을 만들기 위해서 도라가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아세토 코르사라고 하는 레이싱 시뮬레이터에서 M2로 연습을 많이 했는데요. 용인 트랙에서 2분 10초 정도가 배랩이 나왔었고, 서킷에서 실제 탔을 때는 2분 16초가 배랩이었어요. 아직까지는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요. 여기서 3단 딱 놓고 브레이크 치고 타시고 연석을 그런 식으로 밟고 가시면 돼요. 브레이크를 어디까지 올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여긴 짧게 여기서 하고 여기서도 브레이크 짧게. 살짝 치고. 네. 트레일이 아니지? 네. 트레일을 밟으면 안 되고. 여기 몇 미터 브레이크야? 여기는 120 정도 120? 네, 해보시면 돼요. 여기를 살짝 붙여야 되지, 이렇게. 네. 붙여서 엑셀링 하면 밖으로 라인이 커지고 쭉 가다가 브레이크 바로 들어가시면 돼요. 짧게. 네. 붙어서. 여기도 이거 먹고 연석 먹고. 연서 먹고 가야 돼? 네. 마지막 바퀴 어택이다. 양 보여주네요. 먼저 갈게요. 느낌이 너무 좋아요. 좋아요. 너무 빨리 밟았다. 네, 그 다음에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네, 좋아요. 딱 해서 풀면서 풀 악셀 치시면. 진짜 재밌는데 내가 어디서 뭐가 안 되는지는 알 것 같은데 안 돼, 잘.
M2 순정으로 트랙에서 뭐 브레이크 패드랑 서포트 타이어 정도 끼고 아주 고수가 타면 2분 한 11초 이렇게 나온다라고 해요. 거기서 이제 날개도 달고 모두 달고 하면 이제 2분 9초, 8초대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들어가지 못했고요. 시뮬레이터는 2분 10초가 배름인데 왜 이건 2분 16초밖에 안 나오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계신데 시뮬레이터는 일단 게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용인 트랙이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지도 않는 부분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시뮬레이터는 사고가 나도 상관없기 때문에 차를 끝까지 몰아붙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에서는 이걸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마진을 좀 두고 탔어요. 안전마진을 시뮬레이터보다는 좀 두고 타니까 한 6초 정도가 느려지더라고요. 근데 물론 시뮬레이터 안에서도 안전마진을 훨씬 더 타이트하게 조이고 조금 더 라인을 수정을 하고 제가 잘 못하는 몇몇 코너들이 있는데 그걸 수정을 하게 되면 1, 2초는 금방 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상황 그렇고 STO를 타보고 트랙이 한계치까지 쓰지는 못했지만 정말 진면목을 알 수 있는 트랙 주행기였습니다.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고요. STO가 단순히 뭐 트랙 포커스 모델이고 뭐 감성이 어떻고 뭐 하체가 되게 단단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건 공도에서 느낄 수 있는 느낌이고 이렇게나 빨리 코너 지니까 탈출이 되는구나. M2에 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어쨌든 STO도 한계치까지 못 쓰고 M2도 한계치까지 못 썼는데 제 실력의 바운더리 안에서는 두 차를 딱 비교했을 때는 넘사벽의 차이가 있어요. 단순히 조금 더 가속이 빠르고 가볍고 이런 차이가 아니에요. 느낌 자체가 얘는 진짜로 레이싱 시뮬레이터에서 탔던 레이스카랑 정말 비슷하고요. 가속, 코너 진입, 탈출, 뭐 배기음, 하체 느낌, 그립 그런 것들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 2단인 것 같아. 진짜 저기 3단 안 돼. STO로는 정말 설렁설렁 타도 2분 그냥 12초 이 정도는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 좀 빡세게 주행하면 10초 안으로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반인들도. STO가 그 정도로 트랙에서 굉장히 잘 달리는 차인 것 같고요. 드리프트는 아직은 잘은 못하는데요. 제가 최초로 한 바퀴를 성공을 했습니다. 그날 용인에서 타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오전에는 도저히 트랙을 탈 수 없겠구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용인 트랙 같은 경우는 해운데이 때 가면 굉장히 널널하거든요. 주차장에다가 펜스 같은 걸 만들어줘요. 서킷 측에서. 그걸로 드리프트 연습을 했습니다. M2로 했고요. M2에서 DCS 오프를 처음으로 해봤고 DCS 오프를 한 다음에 30분 정도 연습을 해서 한 바퀴를 완벽하게 이렇게 드리프트를 하는 거를 주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는 트랙 주행을 했습니다. 쭉 조금만 더 속도 올리고 천천히 셀 돌리고 잠깐 기다리세요. 악셀. 그렇죠. 훨씬 편하죠. 그렇지. 살려버리세요. 살짝 좀 늦었다. 나이스. 감 잡았어요. 감 잡았어. 빗길에서 트랙 주행을 하니까 굉장히 쫄깃쫄깃하더라고요. 물론 빗길에서 주행을 하면 제가 평소 트랙을 타는 거에 한 50% 정도밖에 안 탔어요. 브레이크도 예를 들어서 70m에서 밟으면 그냥 120m 정도에서 슬슬 밟고 이런 식으로 탔는데 그래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빗길에서 차를 타면 좋은 게요. 트랙 같은 경우는 공도에서는 절대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트랙에서 빗길에서 타면 좋은 이유가 차가 미끄러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되게 빨리 느낄 수 있어요. 마른 노면에서 타이어 그립이 굉장히 올라오게 되면 차를 미끄러뜨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특히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미끄러뜨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DCS 오프를 하지 않고 타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근데 빗길 주행에서는 MDM 모드, 그러니까 자세 제어 장치를 하나 끈 모드인데 이 모드에서도 상당히 차가 많이 미끄러져요. 차가 미끄러지는 걸 계속 느낄 수 있었어요. 미끄러지는 걸 일부러 미끄러뜨렸거든요. 왜냐? 서킷 주행을 한계치까지 할 때 실제 차가 좀 미끄러질 때 이 느낌에 익숙해져 있어야 바로바로 카운터를 치고 차를 잡을 수 있고 바로바로 그립 주행에 넘어갈 수가 있는데 차의 미끄러지는 느낌을 잘 모르면 오버스티어가 났을 때 당황하게 돼서 거기서 정말 0.5초만 카운터를 늦게 쳐도 차가 그냥 날아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한 겁니다. 빗길에서는 보통 프로님도 얘기를 하시는 게 이런 오버스티어 연습을 많이 해라. 평소에 못하지 않냐? 무서워서. 평소에 하려면 더 높은 속도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런 연습을 좀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M2로만 타다가 STO를 타면 아까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굉장히 쇼킹해요. 단순히 M2 같은 경우는 430마력인가 그럴 거예요. STO는 640마력이에요. 사실 마력 차이만 보면 200마력 정도는 차이인데 체감상 다가오는 마력의 차이는 훨씬 큽니다. STO가 훨씬 M2보다 가볍잖아요. 차도 더 낮고 하체의 느낌도 완전 다르고 그리고 코너의 진입과 탈출이 완전 다릅니다. 라인도 다 다르고요. 어떤 코너는 M2는 3단으로 가야 되는데 STO는 그냥 2단으로 들어가도 충분한 코너들이 있고 타이어빨도 있지만 STO가 가지고 있는 그 다운포스도 고속 코너에서 느껴볼 수 있거든요. 직선주로 해서 260km, 70km까지 달리면서 거기서 풀브레이크를 치고 들어갈 때 그때도 느낄 수 있고요. 확실히 STO가 완전 트랙 포커스 차구나라고 하는 건 여러 방면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풀악셀을 할 때 RPM이 얼마만큼 빨리 풀 RPM으로 도달하느냐 이것도 STO랑 M2는 상대가 안 돼요. 서킷 같은 경우는 용인 서킷은 아주 길기 때문에 직선주로가 STO로 270 이상 나올 것 같아요. 저 같은 초보가 타도 263까지 나왔거든요. 와 진짜 중간에 저는 악셀을 오프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악셀을 한 번 오프하고 다시 밟았는데 263이 나올 정도면 프로들이 타면 275km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에 60km에서 200km까지 얼마나 빨리 가속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때 그 가속되는 느낌이 너무나 빨리 RPM이 올라가서 퓨어컷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퓨어컷이 뭐냐면 끝까지 RPM을 썼을 때 이게 더 이상 RPM이 안 넘어가니까 연료가 차단되면서 버벅버벅 거리는 그 느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기어 변속을 하게 되는데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코너를 빠져나와서 악셀을 딱 치는데 그냥 바로 퓨어컷이 걸리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너무나 빨리 올라가서 손 쓸 틈도 없이 리스폰스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하는 걸 느꼈고 같은 구간에서 M2랑 계속 번갈아가면서 타보니까 M2는 분명히 이 구간에서 M2는 터보 엔진이니까 뭐 6500rpm, 7000rpm까지 못 써요. STO는 8500rpm까지 쓰는데 M2는 7000rpm까지 올라가는데도 엄청 오래 걸려요. 체감상 그렇다는 거죠. 근데 STO는 굉장히 빨리 팍팍팍 치니까 이게 운전하기도 훨씬 힘들고 훨씬 더 기민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성능 차이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차를 컨트롤하는 것도 M2보다 STO가 훨씬 어려워요. 일단 STO가 코너의 진입과 탈출 속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컨트롤하기 더 어렵고요. 그립도 훨씬 높지만 그립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얘보다 똑같은 코너에서 더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대신에 날아갔을 때는 M2는 컨트롤 가능한 범위에서 날아간다고 하면 STO는 아직까지는 제 실력 안에서는 컨트롤이 불가능한 영역에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무서우면서도 굉장히 짜릿하고 아드레날린이 막 폭발하는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흥분된 상태로 차를 탔고 M2로는 그래도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3세션, 4세션 타도 크게 힘들지 않았는데 STO로 2세션을 타니까 거의 녹초가 될 것 같더라고요. 온몸이 땀이 젖고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STO를 타면서 체력 손질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와, 땀나서 못하겠어. 온몸에 땀이 나. 땀이 지금 등이 다 젖어가지고 와, 진짜 힘듭니다. 힘들어.
저 옆에 있는 게 우라칸 에보 스파이더 4륜이고 이거는 STO인데 제가 후배한테 키를 빌려줬습니다. 이거 한번 타보고 차이점을 한번 얘기해보자 해가지고 키를 빌려줬는데 트랙에서 타보니까 어때 STO? 훨씬 레이스카 느낌이라고 할까요? 훨씬 더 민첩하고 우라칸 에버 같은 경우는 4륜인데 얘는 이제 후륜이니까 완전 다르던데요. 4륜은 안정감은 있긴 한데 휘릭휘릭 이런 느낌은 오는데 얘는 코너 들어갈 때 예술입니다. 또 느낌은 어때? 서스펜션 느낌이나 이런 건 어때요? 또 단단한 느낌은 들어요. 초보라서 이제 그걸 다 느낄 레벨은 안 되긴 한데 바닥에 붙어가는 느낌이기는 해요. 진짜 레이스카가 맞구나. 에보랑은 좀 차이가 좀 트랙에서 타보니까 확 느껴진다. 네네네. 에이, 감사합니다. 제가 1년 6개월째 STO를 소장을 하고 있고 슈퍼카를 13년 동안 타면서 STO만큼 길게 소장하는 차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1년 6개월 동안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매력들을 이번에 트랙을 타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트랙 주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에서 람보르기니 우라칸 STO로 트랙을 그래도 경험이라도 해본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트랙데이 때 가서 하게 되면 앞에 인스트럭터가 있고 타게 되니까 그거는 너무나 리미티드가 걸려서 그렇게 경험을 하면 재미가 없는 것 같고요. STO나 뭐 피스타나 이런 어떤 하드코어 슈퍼카들 있잖아요. 그냥 트랙데이, 일반 트랙데이 말고 근데 차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탈 수가 없어요. 그런 거 말고 회원데이 때 와서 기회가 된다면 거기서 아무도 없을 때 2섹션, 3섹션 정도 좀 타보면 공도에서 내가 알던 그 차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거를 명확하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슈퍼카들은 트랙에서 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슈퍼카들을 트랙에서 주구장창 조지면서 한계치까지 쓰기에는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오고요. 사고가 나면 날아가는 돈의 단위가 M에서 나오는 돈의 10배 또는 20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그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한 번 사고 나면 몇 억씩 날아간다고 하면 그 부담이 너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 한계치까지는 쓰지 못하지만 내 실력 안에서 쓸 수 있는 게 100이다라고 하면 한 70 정도만 달려도 충분히 차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느껴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재밌는 요소인 것 같아요. 어쨌든 STO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이 영상을 보실 분도 있기 때문에 꼭 한번 트랙에 가서 2섹션 또는 3섹션 정도 연속으로 타보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반떼 N도 타봤는데요. 아반떼 N이 원래 이게 후배가 경주차로 만든 모델이었어요. 아반떼 N이 이번에 N전을 하면서 서포지 타이어를 꼈는데 그 타이어가 인제 트랙에서 뭐 빠지는 현상들이 있었어요. 한두 대가 빠진 게 아니라 10대가 넘는 차가 타이어가 빠지면서 사고가 났죠. 그래서 대회가 중단이 됐고 타이어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이어를 쓴다라고 하는데 그 타이어가 꼽아져 있었는데 그 타이어는 그립이 잘 안 나오는 타이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N전 나가가지고 인제에서 타신 분들 중에 원래 52초 뭐 이렇게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상위권이었는데 최근에는 56초, 7초 막 이렇게 타라고 해요. 굉장히 그립이 떨어지니까 4, 5초 정도 랩타임이 늘어난 것 같아요. 저는 아반떼 N을 경주차라고 해서 굉장히 그립이 좋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타보니까 그립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립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브레이크도 좀 많이 밀렸었고 타이어의 특징인 것 같아요. 와 이거 버켓 시트가 내 것보다 훨씬 불편하다. 그쵸. 와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잘 미끄러져요 차가. 전륜인데? 타이어가 지금 그립이 약해서. 그쵸. 오 진짜 미끄러지네. 오씨 야 이거 왜 이래. 오 야 왜 이래. 오 압력 있어. 야야 왜 이래. 왜 무서워라. 쓱쓱. 오 간다. 야 이거 뭐야. 그리고 아반떼 N이 상대적으로 느리잖아요. STO를 타다가 M2를 타다가 이제 아반떼 N으로 내려오니까 확실히 차가 느리더라고요. 느리다는 게 이 차 너무 느려 못하겠어 이런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느리다는 거죠. 되게 빠른 차를 타다가 조금 느린 차를 타게 되면 감각이 빨리 적응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다루기가 쉽게끔 느껴지거든요. 무섭지 않아요. 되게 재밌게 탔고 그립이 좀 타이어가 없어가지고 조금씩 날아가면서 계속 미끄러지면서 뒤가 계속 미끄러져. 이게 전륜구동인데 자꾸 뒤가 미끄러지지 이런 생각을 하면 탔어요. 계속 미끄러지는데 그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미끄러지는데 살짝 잡으면서 타는 재미도 있었고 그러면서 체험 정도 해본 건데 역시 사람의 감각이라는 거는 굉장히 빠른 차를 타다가 조금만 느린 차를 타다가 더 느린 차를 타면 너무 느리게 느껴지는 이게 결국 사람의 감각인 것 같고 그 빠른 차도 그 위에 있는 더 빠른 차를 타면 더 느리게 느껴지겠죠. 인간의 감각은 상대적인 거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차라고 하는 게 마력이 올라갈수록 컨트롤하기가 너무 힘들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 세 가지 차종을 한 트랙에서 하루에 다 타보면서 느낀 거는 다음부터는 어떤 차를 탈 때 하루에 최소 2개가 넘어가서 차를 타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3차종을 타니까 적응이 안 돼요. 이 차에 좀 적응되고 그래 코너는 이렇게 돌아야 되고 브레이크 여기서 밟으면 되겠지라고 할 때쯤에 다른 차로 옮겨 타게 되면 라인을 새로 그려야 되고 브레이크 포인트고 엑셀 포인트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체험의 의미에서 시승기의 의미에서 타본 거지 내가 이 차랑 친해져가지고 이 차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 최소 3섹션 이상은 그 차를 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차종 정도는 괜찮은데 3차종을 타니까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좀 느꼈고
좋았고, 트레이라는 취미가 굉장히 재밌고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아드레날린을 굉장히 분비시켜주는 굉장히 좋은 취미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훨씬 더 나이가 들면 이제 못하겠구나, 운전은 지금 배워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트랙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슈퍼카를 굉장히 오래 탄 사람이고, 저도 20대 후반부터 페라리를 탔었고, 이제 어느덧 40이 됐는데요. 그동안 왜 내가 체계적으로 운전을 배우고 안 탔을까, 왜 공도에서만 탔을까라고 하는 후회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차의 한계치를 막 쓰면서 드리프트를 하고 이러려고 하기보다는 차를 더 안전하게 타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차를 안전하게 컨트롤하기 위해서 운전을 배우는 거거든요. 초과 목표가 아니고 그냥 차를 즐겁게 타는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페라리의 최신형 모델인 296을 트랙에 가서 타보려고 합니다. 그 컨텐츠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